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세 박모 씨는 배달음식 용기 하나 제대로 안 씻고 버렸다가 15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김모 씨는 회사에서 받은 명함 한 장을 집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70만 원을 물으셨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대구 수성구 최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손주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2개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는데 25만 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폭탄 맞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제 쓰레기 버리셨죠? 혹시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라벨 떼셨나요? 아니면 치킨 먹고 남은 뼈에 살점이 조금 붙어 있지 않았나요? 만약 그냥 버리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10월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을 전례 없이 강화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과태료 대상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단속 방식입니다. 이제는 CCTV로 감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전담 단속팀이 쓰레기 봉투를 직접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서 주소가 적힌 우편물 하나만 나와도 바로 신원이 파악돼요. 은행 고지서, 병원 영수증, 택배 송장 뭐든지요.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릴 겁니다.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과태료 걱정 완전히 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뭘까요? 이걸 모르면 100% 과태료 맞습니다. 폐기물 관리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전문가분께 직접 여쭤봤어요. 그분이 알려주신 가장 쉬운 암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풀비캔 사무 6글자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캔,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물건.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풀비캔 사무.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풀비캔 사무.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플라스틱입니다. 페트병, 음료수병, 배달용기, 샴푸통 같은 플라스틱 제품들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라벨을 안 떼고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8세 정모 씨가 바로 이 실수로 12만 원 과태료를 내셨어요. 생수병 10개 정도를 재활용함에 넣으셨는데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었던 거죠. 단속요원이 확인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왜 라벨을 떼야 할까요? 라벨은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비닐이거나 종이거나 복합 재질이에요. 이게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벨을 떼고 버려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뚜껑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페트병 몸통과 뚜껑이 서로 다른 플라스틱이거든요. 정리하면 플라스틱 버릴 때는 3단계입니다.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고, 라벨과 뚜껑 분리하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둘째, 비닐입니다.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빵 봉지, 배달음식 비닐 포장재 전부 해당돼요.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름이나 양념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더러워도 씻어서 비닐로 배출해야 합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71세 이모 씨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치킨 시켜 드시고 남은 양념 묻은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셨다가 17만 원 과태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닐에 묻은 기름이나 양념은 뜨거운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찬물로는 잘 안 지워지거든요. 뜨거운 물에 주방 세제 조금 넣고 닦으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물기 제거하고 비닐류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비닐 안쪽에 은박 코팅이 되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겹쳐진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도 괜찮아요.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닐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쭉 늘어나면 재활용 가능한 비닐이고요. 찢어지거나 뻣뻣하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셋째, 캔입니다. 음료수 캔, 맥주 캔, 참치캔 같은 금속 캔을 말하는데요. 이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탄가스 캔입니다. 광주 서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한모 씨가 부탄가스 캔을 그냥 버리셨는데 쓰레기 수거차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씨는 100만 원 과태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으셨습니다. 부탄가스 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바람 잘 통하는 야외에서 송곳이나 못으로 작은 구멍 2~3개 뚫으세요. 쉿 하는 소리가 나다가 안 나면 다 빠진 겁니다.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살충제 스프레이 캔도 마찬가지예요. 꼭 구멍 뚫어서 가스 제거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정말 헷갈리시죠? 어떤 건 음식물이고 어떤 건 일반 쓰레기인지 말이에요. 가장 쉬운 기준 하나만 기억하세요. 돼지가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 돼지냐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돼지가 못 먹는 것들이 뭘까요? 딱딱한 것들입니다. 닭뼈, 돼지뼈, 소뼈, 생선 가시 같은 뼈 종류는 전부 일반 쓰레기예요.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같은 어패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호두, 밤, 땅콩 같은 단단한 견과류 껍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전 서구에 사시는 69세 장모 씨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과태료 맞으셨어요. 치킨 드시고 남은 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셨는데 뼈에 살점이 좀 붙어 있었던 거죠. 단속요원이 확인하고 11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살점은 최대한 반란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요. 뼈만 따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팥뿌리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매운 성분이 동물한테 해롭거든요. 된장, 고추장, 쌈장 같은 장류도 일반 쓰레기예요. 너무 짜서 동물이 못 먹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치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맛을 완전히 없애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뭐가 있을까요? 과일 껍질, 채소 다듬은 거, 먹다 남은 밥이나 반찬 같은 부드러운 것들입니다. 단, 수박 껍질이나 멜론 껍질처럼 부피가 큰 건 잘게 잘라서 버리세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거나 손으로 가볍게 짜서 버리세요. 물기가 많으면 악취도 심하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다섯째,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이게 과태료 폭탄의 진짜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거든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사업장 쓰레기가 뭐냐고요? 회사, 가게, 식당,
병원, 은행 같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말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집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 거래처 명함, 병원 진료비 영수증, 은행 홍보 전단지. 이런 것들 절대 집에 가져와서 버리면 안 됩니다. 수원 영통구에서 작은 사무실 운영하시는 65세 윤모 씨가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퇴근할 때 사무실 휴지통에 있던 종이들을 집에 가져와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셨는데요. 그 안에 회사 이름 찍힌 영수증이 있었던 겁니다. 단속요원이 그걸 보고 추적해서 65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회사 쓰레기는 회사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절대 집으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 쓰레기 버릴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담긴 우편물, 고지서, 택배 송장 같은 건 반드시 찢거나 파쇄해서 버리세요. 주소나 이름이 보이면 추적당할 수 있거든요. 여섯째, 무거운 물건입니다. 이불, 옷, 신발, 가방 같은 의류나 생활용품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대형 폐기물로 따로 신고하고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해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풍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같은 건 무료로 수거해 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플라스틱, 비닐, 캔,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무거운 물건, 풀비캔 사무.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과태료로부터 소중한 분들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과태료 폭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지정 봉투를 쓰세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검은 봉투나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버리면 무단투기로 간주돼서 2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두 번째, 버리기 전에 딱 3초만 확인하세요. 종량제 봉투에 풀비캔 음사무 6가지가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정보 담긴 서류는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배출 시간과 장소를 지키세요. 각 지역마다 쓰레기 내놓는 요일,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내놓거나 아무데나 버리면 CCTV에 찍혀서 과태료 나와요. 정확한 정보는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헷갈리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아, 이건 도대체 어디에 버려야 하나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추측하지 마시고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로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활용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태우거나 묻었던 쓰레기를 이제는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깨끗하고 정확한 분리 배출이 필수입니다. 오염된 재활용품 하나가 깨끗한 재활용품 전체를 못쓰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국제적 압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자체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지자체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부차적 효과는 있죠. 어쨌든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적응해야 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제대로 분리 배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처음 2, 3주는 좀 힘들었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더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대로 분리하니까 쓰레기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재활용할 게 생각보다 많더래요.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 쓰는 양도 줄고 쓰레기 봉투 값도 아낀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과태료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쓰레기 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대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 종량제 봉투 금지 품목 6가지, 풀비캔 사무, 플라스틱, 비닐, 캔,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무거운 물건, 플라스틱은 라벨과 뚜껑 분리해서 버리기, 비닐은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버리기, 캔은 부탄가스 캔 조심하기, 구멍 뚫어서 가스 빼기, 음식물 쓰레기는 돼지가 먹을 수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기, 뼈는 일반 쓰레기, 살은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는 절대 집으로 가져오지 않기, 무거운 물건은 대형 폐기물로 따로 신고하기, 그리고 실천 방법 4가지, 지정 봉투 사용하기, 버리기 전 3초 확인하기, 배출 시간과 장소 지키기, 헷갈리면 무조건 물어보기. 이것만 지키시면 과태료 걱정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쓰레기통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잘못 버리고 있는 건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가족들한테도 오늘 배운 내용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보기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알려드려야 합니다. 과태료 맞으시면 정말 억울하시거든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과태료로부터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려. 혹시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